내가 얼마짜리 본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저 가격, 이 가격, 낮은 거, 높은 거 막 이런 거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가서 보나? 그것도 아니고 검색으로 보고 뭐 로드뷰 보고 아니면 자료만 보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목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발품 파는 방법 그리고 안목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안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안목이 생긴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알고 있는 거.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수업 잘 듣고 예습 복습하는데 그럼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발품을 팔아서 안목을 좋게 한다. 안목을 높인다 하면 발품은 과연 어떻게 팔아서 안목을 어떻게 높이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며칠 전에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오신 분이 이제 본인 스스로 뭔가를 이제 안목을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오시는 분은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해주기를 원해서 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방법적인 걸 알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요, 상담 오시지 말고 이대로 하시면 돼요. 보통 발품을 판다고 하면 수십 년 전, 수년 전, 뭐 십몇 년 전부터 부동산 발품이라는 얘기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누가 손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검색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부동산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검색으로 뭐 거래량, 거래됐던 금액들 그리고 거래된 부동산들 뭐 로드맵 같은 걸로 봐가지고 뭐 파악을 한다. 이거 안 돼요. 가서 봐야 돼요. 자, 근데 가서 보면 뭘 봐요? 뭘 봐? 건물 봐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입지. 아, 입지, 도로를 뭐 어떻게? 그런 것까지는 안단 말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 어떻게를 오늘 얘기해 줄 거예요. 건물을 가서 봤어. 근데 이걸 뭘 봐야 되지? 건물이 이렇게 생겼네. 자료 같은 걸 봐서 층별, 뭐 대지 면적, 뭐 이런 거 다 봤어. 그게 이게 몇 평이네. 그러고 안다고 해서 안목이 좋아집니까? 건물에 대한 안목이라는 거는 이 건물을 보고 위치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알 수 있는 것. 즉 지금 나온 매매가가 적정하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돼야 맞다. 요 세 가지가 다 밸런스 있게 맞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안목이란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본다고 알 수 있을까요? 가서 건물을 100개를 봤어요. 부동산에서 받아오는 자료를 가지고 100군데를 가서 봤어요. 그러면 안목이 생겨요? 30군데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담하다 보면 뭐 30개 봤어요, 50개 봤어요 하는 분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목이 생겨요? 생겼으면 저를 안 만났겠죠. 봤는데도 안 생겼으니까 저를 만나러 왔을 거잖아요.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물을 볼 때는 금액대를 한정해서 봐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보면 안목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자,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아니면 새 차를 살 때 예산이 정해져 있죠. 3천만 원짜리 차, 그 중에 비교를 하죠. 근데 나는 예산이 없어. 그럼 1,000만 원짜리부터 5억짜리를 봐. 뭐가 좋아요? 5억짜리가 제일 좋아요. 무조건. 그치? 무조건 5억짜리가 제일 좋지. 근데 내 예산에 맞는 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 건물도 똑같아. 내 예산이 움직여. 그러면 이거는 안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금액대. 물론 난 아직 건물 살 요건이 안 되지만 미리 안목을 키워보고 싶어. 이런 분들도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의 금액대를 정해야 돼요. 100억에서 110억짜리 정도. 레인지가 길면 뭐 120억 정도. 그럼 100억에서 120억짜리 건물만 보는 거예요. 자, 핸드폰 살 때도 같은 가격대를 놓고 비교하죠. 차 살 때도 같은 가격대예요. 우리는 모든 물건을 살 때 컴퓨터도 마찬가지, 뭐도 마찬가지. 그 가격대에서 보기 때문에 뭐가 낫다 안 낫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금액대가 2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비교하면 무조건 이게 낫죠. 그쵸?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안목이 생기기 전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건물을 볼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어서 최대 150억짜리 살 거야. 근데 낮은 가격대에도 괜찮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100억짜리부터 봐야지. 90억짜리부터 봐야지. 이거 바보짓이에요. 아까 말했죠? 금액대를 한정해서 봐야 되는데 80억, 90억부터 시작을 해서
오르락내리락 봐. 그럼 위에 게 늘 낮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문제는 뭐냐? 8, 90억짜리가 모든 부분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각자 장점이 하나씩 있어. 모든 장점, 8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팔각형의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 가격 건물을 보다 보면 이거는 1번이 좋아, 1번 요건이 좋아, 얘는 3번 요건이 좋아, 얘는 5번 요건이 좋아. 그래서 좀 높아가다 보면 맨 위 거는 왠지 8개가 다 충족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건 없어요. 금액대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 내에서 비교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예산에 한정돼서 봐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오늘 소장님이 상담 때도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고. 맞아. 맞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제일 좋은 위치와 여기에서 제일 좋은 위치를 비교해야지. 안목을 길러야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120억짜리보다 150억짜리가 좋겠지. 때론 얘가 더 바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안목이 있어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안목을 기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목을 기르려면 가격을 한정해서 보는 게 첫 번째예요. 들쭉날쭉 가격을 본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초보일수록 그렇게 막 들쭉날쭉 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얼마짜리 본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저 가격, 이 가격, 낮은 거, 높은 거 막 이런 거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근데 직접 가서 보나? 그것도 아니고 검색으로 보고 뭐 로드뷰 보고 아니면 자료만 보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목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격을 한정해서 그 가격대의 건물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보는 거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가서 외관을 보고 땅을 보고 위치를 보고 내지는 건물 안에 복도를 보고 공용공간을 보고 옥상 보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다는 것은 그 건물 자체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면 사람을 알아본다면 대화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외모는 알겠지만 내면은 모르잖아요. 사람을 안다는 거는 외모를 안다는 게 아니라 내면을 안다는 거라듯이 건물도 그런 깊은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 깊은 것까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판단하고 나서 좀 더 깊이 가다가 그런 것들까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가서 볼 때 뭘 봐야 되냐? 8가지 요건으로 제가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지하철역 얼마나 가까운지. 두 번째, 강남빌딩 옆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편의시설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층당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인근 주변의 건물들의 3층 이상의 임대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불편한지 않는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위치가 언덕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 8가지 요건을 다 하나씩 써가지고 그걸 표로 만들어서 1번 건물 가서 봤어요. 여기는 지하철역과는 몇 분이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점수 대충의 기준으로 85점 아니면 8점. 여기는 주차가 뭐 어떠하네? 여기는 7점 3점 이렇게 해서 건물 하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을 본다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총점이 나오겠죠? 두 번째 건물 가서 봤어요. 총점이 나오겠죠? 그 중에 제일 높은 총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금액대별로 하다 보면은 안목이라는 게 생겨요. 저건 몇 점이구나. 나만 아는 점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된다면 금액. 매물이라고 치면 금액의 합당도를 갖고 또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9가지 요건이 되겠네요. 그 9가지 요건을 가지고 건물을 가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감이 생기겠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인지 가성비가 있다 가성비가 없다를 판단을 적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로 얻게 되는 안목은 뭐냐면 하면 안 되는 건물들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의 안목을 적어도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엉뚱한 건물을 사서 어려움을 겪진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기간을 한정해야 됩니다. 작년 거를 보러 다닌다. 그래서 올해 것까지 넓은 기간 동안 본다. 이러면 안 돼요. 길어봤자 6개월 안에 일어난 거래나 매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도 있고 나와 있는 매물의 금액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요거 두 개는 이것도 별도로 나눠서 해야죠. 거래된 금액과 매도 호가는 또 다른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금액을 한정해라. 두 번째, 제가 아까 말한 8가지 요건 플러스 1가지 요건, 9가지 요건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세 번째, 거래된 금액이냐 아니면 매도 호가냐 이거에 따라서 봐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건물을 보면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점수가 높다. 요건 좀 괜찮다. 이건 진짜 꼭 해야겠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쭉 하다 보면 안목이 생기겠죠. 그쵸? 네, 저처럼요. 소장님 근데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이 지방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서울을 자주 올 수 없다. 그럼 혹시 지방 기준으로 이거를 봐도 괜찮을까요? 그 지방에 있는 건물을 이런 기준으로? 당연히 되지만 지방에는 그렇게 표본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거래나 건물의 수량이 있지 않아.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해. 개체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잡아.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지역도 한정해야 돼. 지역을 넓게 잡아버리면 안 돼. 네 번째 요건 지역을 한정해야 돼. 지방에서는 지역을 한정을 좁게 해버리면 볼 게 몇 개 없어. 그러니까 그걸 그때는 좀 넓혀봐야지. 그래도 비슷한 요건인 곳을 봐야 돼. 이건 예전에 소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한 매물의 뭐 적정 금액인지 아닌지 정말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은 똑같은 물건을 이제 근처 부동산 한 3개 정도에서 물어보라고도 하셨거든요. 이게 건물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근처 부동산들이 다 건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 쉬운 예로 의사라고 해서 다 이빨 다 안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부동산 보통 자기 주변에 있는 매물들은 다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 사무실만 전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만 전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거용만 전문으로 한다든지 다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예를 들면 어느 식당을 가서 한죽, 일식, 양식 다 해. 잘하려면 가격이 겁나 비싸잖아, 호텔 뷔페처럼. 근데 중저가에서 그걸 다 한다는 건 뭐야? 거의 점심 그거밖에 없잖아. 점심 뷔페. 그게 완전 고퀄리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부동산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 근데 그냥 들어봤을 때는 적정 가격을 안다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 그게 한 번에 되면 안 되겠지. 그런 게 어딨어. 한 번에 그런 걸 아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몇 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인도 이게 적정 금액이다 아니다도 알 수 있는. 일단 오늘 얘기해 주는 거는 최소한 내가 실수할 가능성을 없애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을 없애는 게 기본이야. 근데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보게 되지. 그리고 이제 인생은 실전이라고 하잖아.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실제 돈을 넣고 안 넣고는 또 차이가 크거든. 실제 사보고 안 사보고 그리고 사보고 나서 내 생각이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아닌 것들이 벌어지거든. 왜냐면 본인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아주 깊은 안목이 생길 수 있겠지. 나처럼 예를 들면. 나는 그걸 이미 수십 번 넘게 해왔으니까. 근데 적어도 실수하지 않는 안목은 기를 수 있다. 이 영상 하나로 정말 괜찮은 걸 가격을 딱 찍을 수 있는 안목을, 그거는 욕심이지. 실수하지 않는 게 기본.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고 그 다음 더 잘하는.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계절적 특이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 건물은. 미안해. 내가 너무 단호박으로 얘기해서. 너가 한 말의 의도는 알아. 왜냐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신학기냐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 건물은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어. 왜냐면은 신학기나 이런 거는 국가에서 정해져 있잖아. 3월에 뭐 계약하고 이게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이사철이란 게 그때 딱 맞춰져 있잖아. 근데 건물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는 그게 아니잖아. 사업자마다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딱히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없어. 그러면은 낮에 보는 건 밤에 보는 상권은 차이가 나지. 낮에 가서 보고 밤에도 가서 보고 주말에도 가서 보고 해야지. 적어도 3번, 최소 3번은 가봐야지. 그래서 이게 뭐 안다고 해서 뭐 쉽게 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왜냐면 공부 잘하는 것도 방법 알려준다고 해도 앉아서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좀 많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은 소장님한테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이걸 보고 본인이 하실 분은 원래 나랑 만날 일이 없었을 거야. 원래 본인이 알아서 하려고 하는 정도는 그냥 잘 알아서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해보고 나시면 내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을 거야. 내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리고 날 만났어도 대화가 훨씬 더 잘 통할 거야. 예를 들면 오늘 상담 오신 분도 건물을 지었어. 2년 동안. 7층짜리를 지어서 이제 오시니까 내가 하는 말에 모든 거에 다 막 공감이 엄청났잖아.
그리고 힘든 거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지금 7개 짓고 있다니까 진짜 그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 근데 이렇게 발품을 팔아본 사람은 괜찮은 물건 찾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거든. 왜냐면 이렇게 6개월 1년 난다고 못 찾아. 근데 내가 그걸 한 걸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지.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지어본 분한테 내가 지금 7개 동시에 짓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예전엔 얼마 전만 해도 11개씩 짓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라고 하잖아. 그거를 이해한다는 거잖아. 이해하길 바래.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왜냐면은 그냥 건물 그냥 가만히 있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또 찾아오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안 하더라도 쭉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내 역할이니까 하실 분들은 오늘 얘기해드린 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고,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고, 안 해보고 오셔도 그 과정과 결과는 사실 동일합니다. 네. 근데 건축을 한번 해보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본인도 알게 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치? 그럼 그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아요? 왜 소장님한테 그때는 맡기는 건지. 그게, 자 생각해봐. 지금 겨울이잖아. 찬물 샤워 해봤어? 왜요? 그치. 여름에 트는 찬물과 겨울에 트는 찬물은 이 온도가 완전 다르거든. 겨울에는 완전 얼음물이야. 근데 찬물 샤워가 좋다고 해서 나는 한 번씩 하거든. 한동안 쭉 해왔고, 어제 찬물 샤워 했어. 그럼 나한테 좋은 것도 있고 막 활기도 차고 했어. 오늘 하고 싶어? 나 다음날 하기 싫어. 나도 싫어. 근데 좋다니까 그냥 한 거야. 건물 한 번 지으면서 엄청 힘들었어. 아는 거 있었어. 또 하고 싶어? 그 과정 다시 겪을 거 뻔히 알면서? 안다고 해서 대처되는 게 아니거든. 누가 어떤 민원을 걸지 모르거든. 물론 이 과정이 아주 편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하고 싶지. 불편했어. 그러면 그걸 안다고 해도 그 어려움을 또 겪고 싶진 않거든. 맞아. 아까 소장님이 하면 할수록 새로운 빌런이 나타나. 그럼 건물을 한 번 지었는데 우리도 계속 새로운 민원들이 나오잖아.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능력인 거고. 해보고 편안했으면 또 하는 거 추천. 근데 이제 처음에 편안했어도 두 번째까지 편안하리란 보장은 없지. 두 번째 편안했어도 세 번째까지 그건 없지. 보통 한두 번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근데 첫 건물을 할 때는 내가 직접 뭔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우리 부모님도 첫 건물을 직접 지으셨거든. 맞아요. 2년에 거쳐서 민원 재판을 1년을 하고 20년 전이야. 20년 전이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왜일까? 물론 나는 계속 하고 있지.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도 좀 있으셨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기도 하셨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내가 업인데 내가 이걸 그만두면 일을 그만두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오늘 발품 파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목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훨씬 더 건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고, 안목을 갖추게 되실 거고, 적어도 엉뚱한 건물을 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진 않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까지 안목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